네, 21년 3회 식품화학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 알코올 관련된 문제입니다. 당, 알코올 중에서 설탕과 유사한 감미를 가지면서 혈압 상승과 충치 예방, 당뇨 환자용 감미료로 사용되는 것은 문제인데요. 당, 알코올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일리톨과 이노시톨이 해당이 되겠죠. 그 중에서도 이러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는 자일리톨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해설을 보시면 우선 그 자일리톨만 충치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이 있다라는 기능성으로서 개별 인정을 현재까지는 받은 기능성 원료, 유일한 기능성 원료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관능검사의 차이 식별 검사 방법 중에서 종합적 차이 검사에 해당하는 방법이에요. 네, 종합적 차이 검사, 그러니까 어떤 특성의 종합적인 특성에 대한 차이를 검사하는 방법은 해당되는 것으로서 3점 검사가 있죠. 우리가 표로서 계속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면서 봐야 하는데, 이 차이 식별 검사에는 종합적 차이 검사와 특성 차이 검사가 있다. 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이 종합적 차이 검사에는 이러한 종류들이 있고 특성 차이 검사에는 이러한 종류들이 있다는 것을 종류를 외워두셔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3점 검사가 해당이 됩니다. 감자칩과 같은 식품의 갈변과 지방산패를 억제할 목적으로 어떤 효소를 첨가해야 하는가, 네, 2가지씩 골라야 하는데, 여기서는 약간 응용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줘야 해요. 여기서는 우선은 답은 글루코스 옥시데이즈와 카탈레이즈인데 왜 이게 정답이냐? 우선은 감자를 생각해보면 감자는 전분이 많다. 그래서 이게 분해돼서 여기에 있는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반응해서 메일라드 반응이 일어나면 아크릴아마이드와 같은 그런 유해한 물질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메일라드 반응을 막기 위해서 포도당을 없애주면 되겠죠. 포도당을 없애주는 방법으로서 포도당 산화요소인 글루코스 옥시데이즈를 이용하는 거예요. 글루코스 가 산소를 만나서 산화가 됐다 하면 글루코닉 엑시드가 생기고 과산화수소가 생성됩니다. 과산화수소는 또한 어떤 산화를 유발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과산화수소를 그냥 분해해줘야 되겠죠. 과산화수소를 분해해주기 위해서 이제 카탈레이즈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글루코스 옥시데이즈와 카탈레이즈가 됩니다. 다음 요오드가란 지방의 어떤 특성을 표시하는 기준인가? 네, 요오드가는 불포화도를 얘기하는 거죠. 불포화 지방산에서 불포화도를 얘기하는 것으로서 불포화 지방산 양이 많을수록 요오드가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불포화 지방산에 이중결합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이중결합에 요오드가 끼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결합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산의 양이 많을수록 요오드가가 높아집니다. 시중에서 구입한 자를 이용을 해서 길이 10cm로 표시된 껌의 길이를 5번 측정했다. 그런데 그 값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러한 경우에 그 시험 분석 결과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인데요. 보기를 보시면 정확도와 재현성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정확도, 재현성에 대한 정의를 먼저 봐야 되겠죠. 먼저 보시면 정확도라고 하는 것은 측정한 결과값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참값, 참값이나 표준값에 근접해 있는 정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까 자가 나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참값은 10cm이다. 여기가 이제 참값인데 측정을 했을 때 이렇게 5cm가 나왔다. 그리고 12cm가 나왔다. 근데 반면 여기 이제 11cm, 9cm가 나왔다. 이렇게 하면 5cm나 12cm 같은 경우는 참값에서 굉장히 멀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가 낮다고 볼 수 있고 9cm나 11cm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근접해요. 이거보다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현성 또는 정밀도라고 하는 것은 균일한 검체를 반복적으로 측정을 했을 때에 각각의 측정 값들이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첫 번째 찍었을 때 5cm가 나왔다. 그 다음에 4cm가 나왔다. 그 다음에 또 3cm가 나왔다. 이렇게 좀 붙어 있는 경우면은, 자, 요렇게 붙어 있는 경우면은 이게 재현성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자, 5cm 나왔다가 9cm 나왔다가 11cm 나왔다가 이렇게 그 근접한 정도가 굉장히 멀다라고 하면 재현성이 낮다, 정밀도가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자, 앞에서 보시면 자, 참값은 10cm예요. 그죠? 참값이 10cm인데 측정을 했을 때 8.89, 8.82, 8.79 각각의 값들은 굉장히 근사하게 위치해 있지만 요 10cm와는 좀 거리가 있죠. 거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답은 자, 정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자, 참값에서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 값들 사이에 그 정도는 근사하기 때문에 재현성은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달걀 흰자 중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하나인 라이소자임의 특징적인 기능은 뭔가요? 라이소자임. 자, 라이소이기 때문에 분해하는 거죠. 분해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미생물, 세균 세포의 분해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분해하냐? 세균 세포벽에 펩티도글리칸 성분을 가수 분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균성 효소로서 이용하는 그런 단백질 성분이죠. 자, 조지방 정량을 위한 속슬렛에 사용되는 용매는 네, 에테르입니다. 조지방 정량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테르 추출법인데 에테르 추출법에서 이제 속슬렛 추출 장치를 이용해요. 속슬렛에서 가열하고 냉각하는 과정 중에 이제 에테르 용매를 사용을 해서 순환시켜 주는데 이 에테르 용매에 지방 성분들이 용해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에테르를 주로 사용합니다. 자, 블렌칭, 데치기 공정을 할 때에 그 데치기 공정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효소. 네, 여기에서 효소는 네, 퍼록시데이즈인데 왜 퍼록시데이즈이냐? 자, 일반적으로 데치기 하는 주요 목적이 뭔가요? 과일이나 채소에 있는 효소를 불활성화시키는 거죠. 네, 카탈레이즈와 퍼록시데이즈가 채소에서 발견되는 상대적으로 열 저항성이 큰 효소예요. 이 두 가지가.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열 저항성이 강한 퍼록시데이즈를 자, 이 인디케이터 효소로서 활용을 합니다. 자, 다음은 과망간산 칼륨을 이용한 수산 정량이나 칼슘 정량과 같은 이런 실험에 적용되는 실험 방법은 산화 환원 적정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산화 반응이나 환원 반응을 이용한 적정을 이용하는 건데 자, 보통의 적정하는 물질이 산화제다. 그러면은 분석 물질이 환원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적정제가 환원제면 분석 물질이 산화제가 되는 경우이고 자, 일반적으로 산화적정제는 이렇게 과망간산 칼륨, 중크롬산염, 브롬산 칼륨 이런 것들이 산화성 적정제에 속하고 환원성 적정제, 아비산, 티오황산 나트륨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네,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포르피린 링 구조 안에 마그네슘 이온을 함유하고 있는 색소 성분. 자, 우리 식품의 특수 성분에서 색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했던 거죠. 클로로필. 보통 자, 미오글로빈과 헤모글로빈, 클로로필 모두 이 포르피린 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마그네슘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클로로필이고 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오글로빈과 헤모글로빈이죠. 그리고 헤모시아닌은 그 안에 구리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 식품을 씹는 동안에 식품 성분의 여러 인자들이 이제 감각을 다르게 해서 식품 전체적인 조직감을 짐작하게 하는데 자, 조직감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아닌 것은 요거는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생각을 해보면 자, 식품 입자의 모양이나 크기 그리고 표면의 거친 정도, 그러니까 미끌미끌하냐, 뭐 거치냐 이런 거에 따라서는 자, 조직감이 달라질 수 있지만
표면 장력은 이러한 조직감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와는 좀 거리가 멉니다. 자, 딜라탄트 유동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않는 식품은 자, 우리가 뉴턴 유체, 그다음 비뉴턴 유체에서도 비뉴턴 유체 종류들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어요. 그 중에서 자, 딜라턴트 유체라고 하는 것은 빠르게 흐르는 액체가 더 큰 점성을 갖는 유체, 그러니까 교반을 빠르게 시켜주면 점성이 증가하는 그런 식품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전분 용액이나 초콜릿 크림 같은 이러한 제품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딜라탄트 유동의 성질을 갖지 않는 것은 자, 20% 지방질 함유 식품은 해당이 안 되고 나머지 전분 입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나 초콜릿 시럽 같은 것들은 딜라탄트 유동의 성질을 갖습니다. 자, 다음 안토시아닌계 색소가 적색을 띠는 경우. 자, 우리 그 색소할 때 또 안토시아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 그 중에서도 pH에 따라서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 적색을 띠는 경우는 산성 조건이죠. 자, pH 3.5 이하인 산성에서는 매우 안정한 적색, 중성에서는 자색, 알칼리에서는 청색을 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글루테린에 해당하지 않는 단백질. 자, 우리 단순 단백질 종류에서 뭐 알부민, 글루테린 굉장히 다양한 그 단백질의 분류들을 했었어요. 그죠? 그 중에 글루테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제인이에요. 제인은 프롤라민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표로서 단백질 종류들을 분류를 했었는데 그 표를 잘 외워두셔야 하겠죠? 관능검사 중에서 묘사분석법의 종류가 아닌 것. 네. 정량 묘사분석은 맞지만 질적 묘사분석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묘사분석을 할 때에 정성적인 검사와 정량적인 검사로 나뉘었고 정성적인 검사에는 자, 향미 프로필, 텍스처 프로필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정량적 검사에는 정량적 묘사분석, 스펙트럼 묘사분석, 시간 강도 분석 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30% 수분과 30%의 설탕, 네, 분자식은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함유하고 있는 식품의 수분 활성도는 자, 계산 문제 자주 출제된다고 했죠. 수분 활성도 계산해보면 자, 우선은 분자량을 알아야죠. 물의 분자량 18 알고 있어야 되고 설탕의 분자량은 앞서 나온 분자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자, 342가 된다. 그런데 자, 30% 수분과 30% 설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전체 설탕물 100g에 30g의 수분과 30g의 설탕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우선은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이 수분 활성도 공식에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물의 몰수를 구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몰수는 질량에다가 분자량을 나눠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물의 몰수, 그다음에 물질의 몰수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0.95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일반 식용유지의 그 함량이 가장 적은 지방산은 네, 식용유지예요. 식용유지 하면 보통 그 닭과 불포화 지방산이 주로 들어있죠. 네, 여기 보시면 올레산이나 팔미트산, 리놀레산 같은 것들이 좀 닭가의 지방산이라고 할 수 있고 부티르산은 탄소 4개의 좀 단쇄 지방산인데 부티르산은 건 주로 어디에 들어있냐? 우유, 치즈, 버터에 어떠한 향미를 내는 그런 지방산 성분입니다. 산소가 없으면 발효를 통하고 산소가 있으면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균은 뭐냐? 자, 대표적인 것이 이제 효모죠. 효모, 우리 그 효모가 발효하는 과정, 그 뉴보그 발효 형식에서 제1 발효 형식에서 혐기적인 조건과 호기적인 조건에서 어떻게 발효가 달라지는지, 네. 대사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학습했어요. 그죠? 이렇게 산소가 있으나 없으나 살 수 있는 균. 네, 통성 혐기성 균입니다. 자, 유지의 산화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유지 자동산화 할 때에 그 자동산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그리고 이거를 억제하는 방법 둘 다 이제 알아주셔야 한다는 내용 그때 배웠는데요.
자, 여기서 틀린 것 골라주면, 자, 분유는 지방 성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수분 활성도가 낮죠. 근데 수분 활성도가 매우 낮은 상태일수록, 자, 0.2 이하로 갈수록 지방 산화 속도가 느려진다? 아니죠. 일반적으로 어떤 식품에서 결합수가 없어질 정도로 건조되면, 식품 표면에 결합수가 사라지게 되면 어떤 빛이나 다른 그 산화물들에 노출되게 되면 쉽게 산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어요. 0.25 이하로 내려가면 오히려 산패가 쉬워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육류의 사후 경직과 숙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육류를 숙성시키면 신장성이 감소되고 보수성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신장성은 이렇게 늘어나는 성질이죠. 보수성은 물을 포함하고 있는 성질. 자, 일반적으로 육류가 먼저 사후 경직이 되면 액틴이랑 미오신이 결합해서 액토미오신을 생성하게 되고, 그 이후에 숙성을 하게 되면 육질이 좀 연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성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수분이 자연적으로 일부 제거가 되기 때문에 보수성이 낮아지면서 오히려 좀 저장성이 좋아지고, 그리고 풍미가 증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신장성이 증가한다, 그리고 보수성이 좀 감소한다라고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식품화학 모두 풀어봤습니다.